오카? 네, 알배기 거두기 3화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 성질 심화 버전을 좀 가지고 왔고요. 학생들이 많이 질문하는 형태의 역함수 성질 관련된 부분인데 약간의 어둠의 스킬을 가미해서 쉽게 문제 푸는 방법 가르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문제인데 되도록 짧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72번 문제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정석풀이를 먼저 좀 해봐 줄까요? 정석풀이. 이거 정석풀이로 하려면 당연히 1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함수란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의 의도에 답게 mx 플러스 n이라고 두는 게 맞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거 역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는 y로 해가지고 그냥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놓고 x하고 y를 자리를 바꾸죠. 그래서 결국에는 y가 n분의 1의 x 빼기 n분의 n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얘가 gx인 거예요, 지금. 그죠? 얘가 gx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이 x 자리에다가 x를 그대로 넣지 않고 여기서 3x 빼기 3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바깥에 m이 곱해지고 우변에 n이 더해지는 효과가 있어서 얘가 3mx 빼기 3m 더하기 n 이렇게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의 역함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이제 는 y로 놓고 또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3my는 x 더하기 3m 빼기 n이 되겠죠. 그리고 양변에 3m을 다 나눠요. 그러면 얘가 3m이 나눠지면서 여기는 3m분의 1이 될 거고 여기는 3m이 없어져서 1만 남고요. 얘는 3m이 분모에 붙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이 녀석의 역함수인데 그게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gx가 이미 우리가 주어져 있으니까 y equal gx인 자리에 그 숫자를 그대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에 a를 곱하고요. n분의 1에 x 빼기 n분의 n. 그러니까 gx 자리에다가 그냥 넣은 거예요. 자, 플러스 b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n분의 a x 빼기 n분의 a n 더하기 b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이거하고 결국에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3n분의 1x 빼기 3n분의 n 더하기 1이랑 같은 거죠. 자, 그럼 개수 비교 다 하면 끝나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이구나. 그 다음에 a가 3분의 1이면 요거 맞거든요. 이 두 개는 비교할 게 없어요. 똑같고 부호도 똑같고 b가 1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3분의 1이고 b가 1로 나오는데 자, 계산이 복잡하고요. 문자를 둘 엄두를 못 내는 학생들도 있고 뭐 계산 실수도 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냐면 역함수에 좀 더 근본적인 성질을 활용해서 조금 어둠의 스킬을 가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방고 학교나 뭐 일반 이제 조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약간의 선행 맛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양변에다가 항등원 역원 개념을 활용해 가지고 역함수를 취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줄게요. 원래 그 스텝 1으로 가서 우리가 y equal fx라고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역함수 처음에 배울 때 이거하고 같은 표현으로 x하고 y를 그냥 무식하게 자리를 바꾸죠. 그래놓고 인버스를 붙이면 이 말이 맞다라고 배워요. 근데 이 말에 틀림은 없는 것이 역함수가 존재하는 1대1 대응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 관계인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에 맞바꾸는 자리 안에서는 별다른 막힘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인버스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반대 방향의 입력도 y를 그대로 넣겠대요. 그럼 출력이 x로 나오죠 뭐. 그쵸?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함수의 기본적인 정의예요. 여기에다가 역함수의 성질 중에 중요한 게 하나 더 등장을 하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해봅시다. 내가 f에 x로 넣는데 이거를 합성을 해가지고 역함수를 한 번 더 넣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 배웠나요? 이거 항등함수라고 배웠죠. 아이덴티티 펑션이라 그래서 ix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나 자기 자신인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웃기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내가 여기에 지금 그 처음 있는 거하고 지금 있는 거하고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양변에다가 함수 f를 만약에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함수 f를 취한다 그게 말이 돼요 선생님? 그러니까 양변에 여러분들 막 역수 취한다, 양변에 마이너스 1 더한다, 플러스 1 더한다, 양변에 뭐 3을 곱한다 이런 거 하죠. 그 식이 변형은 되지만 변화는 안 되죠. 그 왜 우리가 확신이 있느냐면 앞으로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요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항등원 역원 개념은 굉장히 옛날에 배운 수학 개념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등식에서 식을 변형시키는 방법 중에 스킬로 하나 배운 게 그거예요. 근데 역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등식이 성립되는 두 관계의 어떤 식에 대해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식에 동일한 값을 곱했다가 제자리로 사채근산이든 무엇이든 간에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우리는 그걸 얼마든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x가 a라고 되어 있는데요. x를 a라는 상수로 뒀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양변에 우리가 4를 곱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 자식이 왜 있느냐면 곱셈에 대한 역원은 4분의 1이 역원이에요. 그러니까 역원이라는 건 갔다가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역함수도 이쪽에 역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4를 곱했다가 4를 다시 나눠가지고 제자리로 돌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거나 곱하거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양변에 더하기 1을 한다는 것도 양변에 그거를 다시 빼기 1로 해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변에 더하기 1을 하면 결과가 똑같다.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하지만 양변에다가 1을 더했다가 다시 1을 다 빼가지고 제자리로 돌리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게 불가능했다면 즉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는 서로의 프로세스를 앞으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프로세스인 거죠. 똑같은 숫자만큼을 더했다가 빼고 똑같은 숫자만큼을 곱했다가 나누는 것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함수가 1대1 대응 조건이 돼서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면 포워드와 백워드가 다 되니까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약간 함수와 역함수의 관계가 곱셈 나눗셈 개념이랑 비슷하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렇다면 불편함이 없어져요. 양변에다가 f를 취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를 취한다는 건 fx로 내가 입력 x에 대한 출력 y를 가져오듯이 보내겠다 이 뜻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느냐? f of x를 왼쪽에 쓰고요. f에다가 합성으로 들어가죠. f inverse of y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되게 웃겨요. 저희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거 진짜 어려워요. 지금 f inverse y라고 내가 입력으로 넣었는데 아니 분명히 합성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념서에서 이거 말고 하나 또 배우는 게 있는 게 f를 뒤에 쓰고 인버스를 앞에 쓰고 y를 이렇게 보내게 되면 내가 거꾸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역 쪽에서 거꾸로 역함수로 화살을 쏠 건데 그 입력값도 마침 화살 본인이에요. 받은 쪽 y. 자, 그러면 이 하나는 x로 갔다가 다시 정방향으로 넣어서 y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얘도 항등함수인데 이거는 y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쏘기 시작한 쪽이 y였으니까. 요거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어느 개념서에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대충 하고 넘어가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합성함수를 보면 여기 합성함수 안에서 이 f 인버스에다가 f 바깥에 해놨는데 여기 알맹이 안에 뭔가 있으면 이 알맹이만 튀어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y죠? 그죠? 왜냐면 갔다가 되돌아왔으니까. y 입장에서 쏴서 x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그럼 나 본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로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y로 바뀔 수가 있고 얘는 fx로 돌아오는데 이 전체식이 y 이퀄 fx라서 똑같아졌죠. 변화가 없는 거죠. 자, 요것이 바로 역함수 취하기라는 건데 뭐 선생님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어도비 스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양변에 역함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공부를 하는 친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역함수 취하기로 붙이는데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서요. 역함수 취하기를 여기다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여줄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요게 이제 납득이 됐으면 fx 대신에 f의 ax 플러스 b에 대한 역함수를 어떻게 쉽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문제죠, 결국에. 자, 그래서 스텝 2에 가게 되면 아마 107번 문항은 따로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 너무 길어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텝에서는 그렇다면 내가 f에 3x 빼기 x로 되어 있는 3x 빼기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얘가 a 곱하기
g의 x의 플러스 b인 걸 알고 있는 건데 내가 얘를 갖다가 잠깐 는 y라고 써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줄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이제 양변에 뭐를 하냐면 내가 이미 우리가 이 fx의 역함수를 gx라고 이미 선언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fx의 역함수는 g의 3x 빼기 3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꿉니다. 근데 ax 플러스 b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역함수 관계인 애들은 역함수를 우리가 취할 때 x하고 y의 자리만 바꾸지 다른 거 건드리지 않죠. 몸통만 바꾸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몸통만 바꾸는 게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x든 f에 3y 빼기 3으로 자리만 딱 바꿔요. 선생님 인버스 안 붙이세요? 왜 안 붙여도 되는 게 그 역함수가 gx라고 이미 선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붙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위에 처음 상황에서 fx에 대한 함수가 y라고 했었을 때 내가 이걸 양변에 f에 y는 x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거를 내가 gx로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결국에? 그죠? 왜냐면은 이거의 역함수인 거니까. 이거의 역함수가 gx인 거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얘를 gx로 그냥 보겠다 이거죠. 귀찮아서 그냥 안 바꿔놓는 거야. 자, 요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런 상태에서 자, 이제 뭘 할 거냐면 결국에는 이걸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역함수를 취할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요거 잘 따라와 보세요. 지금 앞에서 했던 거를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처음에는 함수를 선생님이 취했죠. f를 취했어요. f 인버스도 취할 수 있어요. 왜? 곱하기가 되는 거면 나누기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일부러 f 인버스를 취해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기느냐면 이게 f 인버스인데 이게 f 인버스잖아요. 지금 x하고 y 자리 바꿨죠. 근데 f 인버스 x인데 3y 얘가 결국에 몸통이 그대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얘도 3y 빼기 3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f의 3y 빼기 3인데 이 f를 인버스를 써놓으면 선생님 인버스에다 인버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버스에다 인버스를 한 번 더 하면 갔다가 돌아오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인버스를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왜냐면 백워드로 돌아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하면 역으로 뒤집어서 또 하면은 나 자신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맞는 게 돼요. 이렇게. 근데 틀린 바는 없습니다. 왜냐면 x하고 y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fx가 3x 빼기 3이라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이미 fx를 구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런 표현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요렇게만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가 gx라는 거거든. 그죠? 얘가 gx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gx가 3y 빼기 3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느냐면 아까 y는 mx 플러스 n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y 빼기 3에서 3y는 g의 x 더하기 3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양변을 y로 나눠버리면 3분의 1의 g의 x에 플러스 1이 나와서 실제로 a가 3분의 1이고 b가 1인 것도 얻어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연히 그 3x 빼기 3의 역함수가 y equal agx 플러스 b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꼼수로 이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양변에 역함수를 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변에 똑같은 함수를 역함수가 존재하는 어떤 함수라면 그리고 그것이 정의역과 치역이 막 혼비백산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좀 엄밀성을 가져가는 함수들이 있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은 정의역과 치역의 범위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평행이동이나 기울기가 바뀌는 ax 플러스 b 꼴 형태 f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용 못하지만 이렇게 모든 함수에 관련된 모든 실수 영역에서 존재 가능한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도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용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아서 역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요. 아시겠죠? 무슨 소린 거지. 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 이야기에서 유리함수 얘기도 해야 되는데 유리함수도 어쨌든 역함수 관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대칭축이 만나는 교점인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돼요. 일단
뭐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애초에 역함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역함수 얘기하는 거야. 나 자신. 서로 다른 함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x 플러스 b꼴로 형태로 나오더라 하더라도 x하고 y 자리 바꿔놓고 역함수 취해서 구해내면 할 수 있겠구나. 요거 이제 그 트레이닝만 좀 하시면 문제를 좀 많이 쉽게 푸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회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